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말은 참으로 강력한 무기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어느 날, 제 친구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상사에게 들은 칭찬의 말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그 이전 주에는 또 다른 동료의 무심한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정확해. 우리의 말 한마디는 정말로 칼처럼 날카롭기도 하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해.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혀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래?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의 힘, 감정의 중요성, 효과적인 대화의 비결, 그리고 자기 개발까지. 오늘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세종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세종은 그의 담백하고 정직한 말씨로 마을 사람들의 심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를 신뢰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모두가 식수를 찾기 위해 분주했다. 세종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 물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의 격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결국 근처의 작은 연못을 발견했고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인근 마을에는 반다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했다. 어느 날 그 마을에도 가뭄이 찾아왔다. 반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했지만 그의 비판적인 태도와 조롱하는 말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된 제안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 마을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렸다. 마하트마 간디는 항상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저항 운동을 이끌며 말의 힘을 믿었다. 그는 자주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것은 우리가 주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삶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물과 성은 우러러 찬다. 가장 큰 복은 만족하는 마음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굳센 의지는 천하의 적을 물리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할 일을 알고, 자신의 친구를 알아내는 것이다. 위대한 것을 이루려면 우선 자신을 믿어야 한다. 용기 있는 자들만이 아름다운 것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자신부터 변화하라.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다. 두 번째로 옛날 작은 동네에서 미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니는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열렸을 때 그녀가 그림을 전시하자 몇몇 동급생들이 그림을 보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니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라 보인다며 그녀를 조롱했어요. 그 말에 미니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의 집 앞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그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였는데 미니의 그림을 본 후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림은 정말 특별하고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할아버지의 말은 미니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그림은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유명한 화가 안견은 처음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지식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충실한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서양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그의 삶에서 많은 비판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비판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그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언젠가 이해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돌을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내내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3번 실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이 어려울수록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경치는 더 아름답다. 적이 되지 말라. 아군이 되라. 그렇게 되면 적은 없어진다. 큰 바람이 불 때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박힌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성공으로 이끄는 다리일 뿐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단계일 뿐이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 3번째로 작은 마을의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철이라는 청년의 사연입니다. 제철은 마을에서 가장 활발하고 열정적인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입버릇 때문에 자주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제철은 생각하기 전에 무턱대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로 인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 종종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철은 마을의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제철은 잡은 물고기를 자랑스럽게 들어보이며 다가가던 민주라는 여자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 처음 잡아봤다. 이렇게 멋진 것, 네가 본 적 있어? 민주는 물고기를 무서워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놀라서 물러났고 제철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철은 당황하며 민주에게 사과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민주와의 관계는 다소 멀어졌습니다. 이후 제철은 그의 입버릇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에게 대화의 기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제철에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고려한 뒤에 말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조언을 받은 제철은 그 후로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철의 말은 점점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제철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중국의 고대 지혜인 공자는 항상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것은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말을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대화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말 없는 교훈이 가장 깊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기 전에 말한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욱 강력하다. 사람의 말은 그의 생각의 그림자다. 언어의 한계는 우리의 세계의 한계다. 좋은 대화는 두 사람의 영혼 사이의 교환을 위한 것이다. 말하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말은 간단하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높은 지혜다. 네 번째로 작은 섬나라에서 한 어부와 상인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둘은 자주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는데 어부는 항상 상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상인은 자신의 일만 바쁘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여행 중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폭풍이 몰려와 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부는 상인에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에서 대기하면 폭풍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조언했는데 상인은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항해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인은 어부의 조언을 경청하게 되었고 둘은 안전하게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왕이 국경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각 나라의 왕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나라의 지혜로운 스승이 나타나 두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두 왕에게 상대방의 나라로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왕은 스승의 조언을 따라 상대방의 나라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문제점 그리고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왕은 다시 만나 타협점을 찾아내어 오랜 시간의 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대륙의 중심에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인 소피아는 항상 명료하고 정직하게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녀의 명료한 말로 인해 도시의 주민들은 항상 소피아의 결정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피아가 잠시 도시를 떠난 사이 도시의 부관이 그녀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부관은 복잡하고 애매한 말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결과 도시 내에서 분란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소피아가 돌아와서 다시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도시는 다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진실은 간결하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의사소통의 핵심은 듣는 것에 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다. 언어는 마음의 창이다. 좋은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첫걸음이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다. 침묵은 때로 더욱 강력한 답변이다. 다섯 번째로 황금나라에 헤론이라는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헤론은 빠른 결정과 행동으로 이름을 날리며 그의 언행에는 항상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도 빠르고 행동처럼 격렬했기 때문에 때로는 무심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요한 호수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명상가를 만났습니다. 그 왕자는 명상가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관한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명상가는 헤론에게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매번 말하기 전에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헤론은 그 조언을 따라 매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말은 점차 조심스러워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헤론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다른 나라의 젊은 왕녀 리나도 호수의 명상가를 찾아갔습니다. 리나는 자신의 소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상가는 리나에게 매일 저녁에 그날의 대화와 소통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기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리나는 그 조언대로 매일 자신의 대화를 되돌아보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말솜씨와 소통 능력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양의 위인 수도사 원효는 그의 수많은 저서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말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말을 조심스럽게 다스리면 마음도 함께 다스려진다. 서양의 유명한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기록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이처럼 말과 소통의 중요성은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인류의 지혜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지혜를 받아들여 자기 개발의 길을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침묵은 진정한 의사소통의 시작이다. 지혜는 말을 줄이는 데서 온다. 좋은 말은 마음의 문을 연다.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강력한 말은 가장 단순한 말이다. 말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마음에서 말해야 한다. 진실은 항상 간결하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의 반영이다. 작은 마을에서는 지혜롭게 말하는 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회의 목적은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말의 중요성과 힘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대회는 마을 광장에서 열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자신이 느낀 말의 중요성과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마을의 노인, 청년, 어부, 상인, 왕자, 왕녀, 그리고 명상가로부터 전해진 이야기였습니다. 노인은 말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경험을, 청년은 말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어부와 상인은 대화의 중요성과 감정의 표현을, 왕자와 왕녀는 자기계발과 의사소통의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그 후 마을의 아이들이 이 이야기들을 듣고 한 가지 과제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까지 자신만의 지혜로운 말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고민하며 자신만의 지혜로운 말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의 지혜로운 말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말에 감동하며 그날부터 모두가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고 지혜롭게 말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혜롭게 말하는 대회는 매년 열리게 되었고, 이 마을은 지혜로운 말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과 힘에 대한 깨달음은 세대를 넘나들며 계속 전해져 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마을 사람들처럼 말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며 지혜롭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은 칼이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작은 마을의 광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노인과 청년, 어부와 상인의 대화의 바다,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고요한 노래, 말 한마디로 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래. 말은 칼처럼 예리해 상처를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칼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리. 혀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자, 그는 진정한 선비.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 비친 미래, 지혜롭게 말하는 습관이 그들에게도 전해져 가네. 우리의 말, 그것은 강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이 마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 말은 칼이니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 이 마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빛. 우리 모두 그 빛을 따라 지혜롭게 말하자. 그래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말은 참으로 강력한 무기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어느 날, 제 친구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상사에게 들은 칭찬의 말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그 이전 주에는 또 다른 동료의 무심한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정확해. 우리의 말 한마디는 정말로 칼처럼 날카롭기도 하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해.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혀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래?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의 힘, 감정의 중요성, 효과적인 대화의 비결, 그리고 자기 개발까지. 오늘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세종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세종은 그의 담백하고 정직한 말씨로 마을 사람들의 심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를 신뢰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모두가 식수를 찾기 위해 분주했다. 세종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 물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의 격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결국 근처에 작은 연못을 발견했고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인근 마을에는 반다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했다. 어느 날 그 마을에도 가뭄이 찾아왔다. 반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했지만 그의 비판적인 태도와 조롱하는 말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된 제안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 마을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렸다. 마하트마 간디는 항상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저항 운동을 이끌며 말의 힘을 믿었다. 그는 자주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것은 우리가 주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삶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물과 성은 우러러 찬다. 가장 큰 복은 만족하는 마음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굳센 의지는 천하의 적을 물리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할 일을 알고, 자신의 친구를 알아내는 것이다. 위대한 것을 이루려면 우선 자신을 믿어야 한다. 용기 있는 자들만이 아름다운 것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자신부터 변화하라.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다. 두 번째로 옛날 작은 동네에서 미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니는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열렸을 때 그녀가 그림을 전시하자 몇몇 동급생들이 그림을 보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니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라 보인다며 그녀를 조롱했어요. 그 말에 미니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의 집 앞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그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였는데
미니의 그림을 본 후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림은 정말 특별하고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할아버지의 말은 미니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그림은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유명한 화가 안견은 처음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지식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충실한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서양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그의 삶에서 많은 비판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비판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그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언젠가 이해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돌을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내내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3번 실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이 어려울수록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경치는 더 아름답다. 적이 되지 말라. 아군이 되라. 그렇게 되면 적은 없어진다. 큰 바람이 불 때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박힌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성공으로 이끄는 다리일 뿐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단계일 뿐이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 3번째로 작은 마을의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철이라는 청년의 사연입니다. 제철은 마을에서 가장 활발하고 열정적인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입버릇 때문에 자주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제철은 생각하기 전에 무턱대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로 인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 종종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철은 마을의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제철은 잡은 물고기를 자랑스럽게 들어보이며 다가가던 민주라는 여자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 처음 잡아봤다. 이렇게 멋진 것, 네가 본 적 있어? 민주는 물고기를 무서워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놀라서 물러났고 제철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철은 당황하며 민주에게 사과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민주와의 관계는 다소 멀어졌습니다. 이후 제철은 그의 입버릇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에게 대화의 기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제철에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고려한 뒤에 말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조언을 받은 제철은 그 후로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철의 말은 점점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제철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중국의 고대 지혜인 공자는 항상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것은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말을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대화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말 없는 교훈이 가장 깊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기 전에 말한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욱 강력하다. 사람의 말은 그의 생각의 그림자다. 언어의 한계는 우리의 세계의 한계다. 좋은 대화는 두 사람의 영혼 사이의 교환을 위한 것이다. 말하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말은 간단하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높은 지혜다. 네 번째로 작은 섬나라에서 한 어부와 상인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둘은 자주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는데 어부는 항상 상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상인은 자신의 일만 바쁘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여행 중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폭풍이 몰려와 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부는 상인에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에서 대기하면 폭풍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조언했는데 상인은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항해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인은 어부의 조언을 경청하게 되었고 둘은 안전하게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왕이 국경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각 나라의 왕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나라의 지혜로운 스승이 나타나 두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두 왕에게 상대방의 나라로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왕은 스승의 조언을 따라 상대방의 나라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문제점 그리고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왕은 다시 만나 타협점을 찾아내어 오랜 시간의 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대륙의 중심에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인 소피아는 항상 명료하고 정직하게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녀의 명료한 말로 인해 도시의 주민들은 항상 소피아의 결정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피아가 잠시 도시를 떠난 사이 도시의 부관이 그녀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부관은 복잡하고 애매한 말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결과 도시 내에서 분란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소피아가 돌아와서 다시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도시는 다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진실은 간결하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의사소통의 핵심은 듣는 것에 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다. 언어는 마음의 창이다. 좋은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첫걸음이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다. 침묵은 때로 더욱 강력한 답변이다. 다섯 번째로 황금나라에 헤론이라는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헤론은 빠른 결정과 행동으로 이름을 날리며 그의 언행에는 항상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도 빠르고 행동처럼 격렬했기 때문에 때로는 무심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요한 호수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명상가를 만났습니다. 그 왕자는 명상가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관한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명상가는 헤론에게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매번 말하기 전에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헤론은 그 조언을 따라 매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말은 점차 조심스러워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헤론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다른 나라의 젊은 왕녀 리나도 호수의 명상가를 찾아갔습니다. 리나는 자신의 소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상가는 리나에게 매일 저녁에
그날의 대화와 소통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기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리나는 그 조언대로 매일 자신의 대화를 되돌아보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말솜씨와 소통 능력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양의 위인 수도사 원효는 그의 수많은 저서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말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말을 조심스럽게 다스리면 마음도 함께 다스려진다. 서양의 유명한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기록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이처럼 말과 소통의 중요성은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인류의 지혜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지혜를 받아들여 자기 개발의 길을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침묵은 진정한 의사소통의 시작이다. 지혜는 말을 줄이는 데서 온다. 좋은 말은 마음의 문을 연다.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강력한 말은 가장 단순한 말이다. 말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마음에서 말해야 한다. 진실은 항상 간결하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의 반영이다. 작은 마을에서는 지혜롭게 말하는 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회의 목적은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말의 중요성과 힘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대회는 마을 광장에서 열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자신이 느낀 말의 중요성과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마을의 노인, 청년, 어부, 상인, 왕자, 왕녀, 그리고 명상가로부터 전해진 이야기였습니다. 노인은 말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경험을, 청년은 말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어부와 상인은 대화의 중요성과 감정의 표현을, 왕자와 왕녀는 자기개발과 의사소통의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그 후 마을의 아이들이 이 이야기들을 듣고 한 가지 과제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까지 자신만의 지혜로운 말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고민하며 자신만의 지혜로운 말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의 지혜로운 말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말에 감동하며 그날부터 모두가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고 지혜롭게 말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혜롭게 말하는 대회는 매년 열리게 되었고, 이 마을은 지혜로운 말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과 힘에 대한 깨달음은 세대를 넘나들며 계속 전해져 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마을 사람들처럼 말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며 지혜롭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은 칼이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작은 마을의 광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노인과 청년, 어부와 상인의 대화의 바다,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고요한 노래, 말 한마디로 변할 수 있는 세상의 모래. 말은 칼처럼 예리해 상처를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칼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리. 혀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자, 그는 진정한 선비.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 비친 미래, 지혜롭게 말하는 습관이 그들에게도 전해져 가네. 우리의 말, 그것은 강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이 마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 말은 칼이니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 이 마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빛,
우리 모두 그 빛을 따라 지혜롭게 말하자. 그래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